지난 2020년에 초연을 올렸던 뮤지컬 리즈. 현재 진행되는 3연 공연이 끝을 향해 나아가는 중인데요. 뮤지컬 리즈는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은 18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명 리즈 보든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일은 그녀의 아버지인 앤드류 보든과 새어머니 애비 보든이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된 살인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앞서 언급했으면서도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딸 리즈 보든이기 때문이죠. 그녀의 재판 과정에는 그녀 본인을 포함해 총 4명의 사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든가의 하녀였던 브리짓 설리번, 보든가의 장녀였던 엠마 보든, 그리고 리즈의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앨리스 러셀. 뮤지컬 리즈는 리즈 보든 사건 전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살인사건 이전의 보든가에서 생긴 일화들과 이후 재판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선스 뮤지컬입니다. 과연 작품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공연에 대해 살펴봅시다. 뮤지컬 리즈의 시작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4명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가벼운 질문을 던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더불어 리즈, 그리고 보든가와 얽힌 일련의 풍문들, 예컨대 지독한 구두쇠였던 앤드류 보든의 일화, 그런 그와 결혼한 새어머니 에미 보든의 이야기, 그리고 리즈가 두 사람을 처참하게 죽였다는 설화 등을 빠르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관객들이 사건 발생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가 리즈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이처럼 뮤지컬 리즈가 선택하고 있는 선형적 구성 방식은 그녀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불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즈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성적 학대가 암시되는 장면들은 정말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서 관객들이 이 일련의 일화들의 관찰자가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달리 말하자면 리즈 보든이라는 사람이 이 가정 환경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아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동성애적 코드가 리즈에게 아주 약간의 위안이 될 수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 결국 점점 커져가는 긴장감은 관객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이때 느끼는 감정이 참 복잡미묘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광기에 가까워지는 리즈의 모습을 보며 무서워지면서도 이 부조리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심리상태가 되죠. 그리고 마침내 앤드류 보든이 딸 리즈의 비둘기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일막 마지막 시점, 앞선 긴장감이 끝내 폭발하게 됩니다. 그녀가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하거든요. 말 그대로 거친 욕설과 함께 사정없이 도끼를 내려찍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관객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터져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에 진행되는 이막의 구성은 리즈와 그녀 주변 인물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그녀를 둘러싼 재판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제 사건이 그러했듯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로 이어지죠. 이처럼 뮤지컬 리즈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물론 작품 속 모든 내용이 실제 정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두 정확한 사실이었다면 리즈 보든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수많은 매체에서 매력적인 소재로 삼은 사건을 이야기에 잘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뮤지컬 리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롱 뮤지컬이라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록 음악을 관통하는 핵심 정서는 사회 비판적 맥락의 저항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록 음악을 근간으로 하는 록 뮤지컬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최초의 록 뮤지컬로 불리는 뮤지컬 헤어는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정과 평화를 주창하던 세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관람객들에게도 익숙할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예술을 슈퍼스타로 묘사하는가 하면 유다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파격적인 작품이었죠. 물론 모든 록 뮤지컬 작품들이 저항 정신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헤드윅, 스프링 어웨이크닝 등 다양한 작품들이 이 저항 정신 위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리즈 역시 그 장르적 특성을 무척이나 잘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죠. 공연은 폭력적으로 딸들을 탄압하는 가부장의 상징으로 앤드류 보든을 내세우고 그의 악행을 폭로하며 끝내 처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일종의 여성주의적 저항의 맥락에서 기존 가부장적 구조를 해체하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는 단지 서사 혹은 음악적인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장인물들의 의상일 것 같은데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맞춘 의상을 입던 인물들이 살해사건 이후 록밴드 느낌의 의상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 자체로 저항정신의 표출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정신은 이야기의 핵심 테마를 잘 이어나가는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록뮤지컬의 특성과 연출을 떠나 넘버 구성이 다소 피로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넘버들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지나치게 어둡거나 음악 자체가 거칠게 폭발하는 구성인데요. 뮤지컬이라는 예술 장르의 특성상 넘버의 흐름이 관객의 흐름을 만들게 되는데 이야기의 강약 조절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어둡고 무거우며 거칠게 이어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작품 전반의 완급 조절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큰 아쉬움으로 남은 것 같네요. 이제 조금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리즈는 좋은 작품일까? 개인적으로는 의문부호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작품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4명의 여성 배우가 온전히 이끌어가는 여성 서사 작품이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공연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여성 서사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작품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서 벗어나 작품의 완성도를 살펴봤을 때는 좋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큰 아쉬움의 원인은 사건 재구성 방식의 한계점에 있습니다. 1막은 긴장감을 쌓다가 폭발시키는 구조고 2막에서는 일종의 여성 연대의 맥락으로 재판에서 풀려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2막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혹은 카타르시스가 컸다는 생각, 나아가 이야기가 흥미롭다는 생각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넘버의 구성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완급 조절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만약 리즈 보든과 그녀의 주변인들이 보여주는 록 콘서트를 원했다면 모르겠지만 극작품이 가지는 서사를 기대한 관객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완급 조절 없이 치고 나가려는 음악과 결국 무너지는 서사의 불균형이 앞선 평가의 원인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을 다루고 있는 창작 뮤지컬 호프나 홍련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더욱 크게 남는 작품인 것 같네요. 콘서트처럼 진행되는 2막 중후반부도 유사한 느낌을 주는 뮤지컬 식스, 프리다, 헤드윅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남았습니다. 결국 콘서트 장면의 의미는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에 충분히 이입을 시킨 상황에서 관객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는 것에 있을 텐데 그것이 충분했다는 생각이 남지 않거든요. 결국 개인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아쉬움이 남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뮤지컬 리즈는 미제 살인사건을 소재로 거칠게 풀어나가는 롱 뮤지컬 겸 여성 서사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불호가 제법 나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여성 서사,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관객, 혹은 콘서트 형식의 분위기에 매력을 느끼는 관객들은 충분히 재밌게 즐길 것 같습니다. 다만 메시지라든가 사회적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작품 그 자체의 매력이 떨어진다면 결국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뮤지컬 리즈는 한계점이 더 많이 보이지 않았나 싶네요. 뮤지컬 리즈에 대한 제 평점은 5점입니다. 작품에 대한 개인적 불호 의견과 별개로 이번 관람에서 만난 4명의 여배우 자체는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브리짓 설리번 역할의 최연선 배우에게 새삼스럽게 감탄했던 것 같네요. 더불어 넘버의 난이도가 제법 높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들 모두 너무나 잘 소화했던 기억이 남았습니다. 다만 작품 자체의 한계점 때문에 캐릭터가 아닌 배우들의 매력이 우선적으로 기억에 남았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네요. 때로는 설득력 없이 강력한 저항이 꼰대를 만든다 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서사극들이 제법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그러니까 서사 구조라던가 넘버 구성 등을 잘 챙기면서 제법 바람직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호프나 홍련처럼 우리나라 창작진들이 충분히 메시지와 작품성을 모두 잡은 멋진 공연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